증시가 폭락장 뒤에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좀 시원하지 않게 마감을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시장이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킨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외교부 장관 말로는 8월 2일 날 제외를 할 가능성이 많다는데 지금 그 악재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냥 정상적으로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를 안 시킨다 하더라도 증시가 꾸준하게 오르지도 않고 안 그래도 내리막 추세였는데 그런 악재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렇게 하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가 안 된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증시가 장기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우리나라에 재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증시가 오를 만한 재료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런 악재들로 해소되는 것에 의해서 단기적인 상승, 그냥 단기적인 상승만 기대해 볼 만하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너무 안타깝지만 저도 전업투자자이지만 너무 답답합니다. 요즘 시장 보면 맨날 시장 탓하기도 그런데 시장을 보면은 좀 답답한 면이 너무 많습니다. 돈을 제대로 굴리고 싶어도 못 굴리고 지금 시장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못하니까 좀 답답한 심정이 많이 들고,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솔브레인이 상한가를 가면서 다른 종목들이, 다른 수출 규제 관련주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약간씩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증시가 보통 이렇게 하락을 했으면 반등할 때도 시원하게 반등을 나와야 됩니다. 제가 여태껏 하락장을 많이 겪어보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장기적인 반등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이런 식의 상승은 그냥 단기적으로 폭락을 쉬어가는 단계,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서 상승장에서도 무조건 상승하지 않고 하루 정도는 이렇게 눌리게 됩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시장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이거를 상승이랑 반대로 비교를 해보시면은 상승하는 도중에 한 타이밍 쉬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를 보시면 보통 폭락을 하면은 한 적어도 2%대 상승은 무조건 나와줘야 되는데 2, 3%의 상승이 나와도 부족할 판에 거의 2% 가까이 오르는 것은 좋았지만 장 마지막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보면은 1% 상승밖에 안 되죠. 마지막에 HLB라는 종목으로, 그 종목이 HLB, 네, 이렇게 HLB가 마이너스 17%, 이게 급락을 하면서 코스닥에서 영향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와 거의 비슷하게 마감을 했죠. 보시면 차트가 똑같습니다. 이게 셀트리온처럼 시가총액이 그렇게 많이 큰 편은 아닌데 이걸로 인해서 바이오 종목들이 약간 휘청거리면서 여기서 급락할 때 마지막에 급락이 나왔고, 또 단기간으로 황금선까지 반등할 때 반등이 나왔다가 똑같이 움직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HLB 때문에 급락을 했고,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이런 식의 종목은 절대 싸다고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폭락을 해가지고 황금선을 회복 못하고 여기서 황금선이, 이동평균선이 당연히 주가가 밑에 있으니까 이 주가를 따라서 갑니다. 근데 주가를 따라서 가는데 이 주가가 황금선 위로 시원하게 올라오지 못하고 계속 이 밑에서 거래된다. 겹쳐서 거래되는 것도 아니고 밑에서 거래가 된다는 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이런 패턴의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개인 투자자이지만 개인 투자자들 심리가 하락할 때 싸게 사자, 이런 심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방법이 여기까지는 다 통했는데 이제부터는 통하지가 않고
시세를 주고선 제자리로 돌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통하지 않을 겁니다. 통하려면은 지수가 뭐 예전처럼 하락하다가도 급하게 반등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물론 오늘 수급은 좋았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많이 들어왔죠. 1,500억. 지수가 하락하니까 금융투자랑 연기금 쪽에서 적극적으로 지수 방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를 안 한 것이 이 투신권, 이 연기금이랑 금융투자랑 아무리 둘이서 쇼를 해도 이 투신의 힘을 못 이깁니다. 투신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 이 투신의 힘이 연기금, 금융투자, 보험, 이 사모펀드를 제외한 모든 기관들을 다 합쳐도 이 투신이 움직이는 것과 차원이 틀립니다. 투신이 들어오는 종목은 많이 오르듯이 뭐 이런 연기금들이 아무리 사봤자, 얘들이 아무리 많이 사봤자 이 투신의 힘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투신이 작년에 하락을 유도했다가 다시 이렇게 매수로 돌아서야지 지수가 반등할 것이고, 이 외국인이 지금 옆에서 사는 것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수를 다 떨궈 놓고선, 공매도로 다 망쳐 놓고선 뭐 사봤자 별로 눈에 차지도 않고, 결국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바로 공매도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고 놀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는 이제는 코스닥에서는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투신 쪽에서 대량 매수로 전환하는 것. 만약에 오늘 투신이 좀 대량으로 들어왔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한번 종가에 베팅하고 이래 보려고 했지만, 이게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까지 투신의 매도가 거의 70억 가까이 됐었는데, 그래도 마감할 때 매수를 약간 매도세를 줄여가지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중요한 것은 지수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돈을 지키는 게 좋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레버리지가 다시 떨어지고 인버스가 좀 오르고, 이 정도 수치면은 완전히 무시할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도 웬만하면은 7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수익금을 최대한 지키는 방법으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고,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악재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심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가 7개의 종목이 있는데, 중간에 캠트로스 같이 차트가 좋은 종목도 있습니다. 거래량이 5천만 주, 정말 괜찮게 마감을 했고, 눈에 들어오는 게 캠트로스와, 차트만 보고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캠트로스와 쌍방울. 이게 쌍방울 오전에 제가 매수를 했다가 수익이 났다가 또 한 점심쯤에 어떤 종목에서 깔짝거리다가 그 수익금 날리고선 겨우 그래도 마감을 했습니다. 상한가 종목에서는 그래도 고점을 다 뚫어주면서 움직인 종목들이 많고, 지금 상한가에서 보이는 종목들이 전부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로 반사이익 관련주나, 눈에 띄는 게 일단 차트가 좋은 게 캠트로스와 쌍방울이랑 한일화학, 양지사, 이런 종목들은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첫 상승이죠. 이 쌍방울도 첫 상승이고 상한가가 거의 풀리지도 않고 마감을 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걱정이 심해지면서 이렇게 첫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발견이 될 겁니다. 실시간으로 뭐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조건 검색에서, 저는 조건 검색을 쓰지는 않지만 조건 검색에서 VI가 걸리기 직전에 한 3-4%로 설정을 하시고 그렇게 종목을 캐치하거나, 등락률 상회에서 캐치를 하거나, 거래량 급증해서 캐치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귀찮다면은 VI에서 캐치를 하거나. 이 VI는 급등주들이 다 한 번씩은 들려가는 화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급등주들, 특히나 오전장에 많이 나옵니다. 오전장에 급등주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쌍방울도
발동 시간이 9시 2분. 그러니까 여기서 다 결정이 됩니다. 동적과 정적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직 이런 거래량에 실리면서 고점을 돌파할 것 같은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거나 갑자기 급등해서 첫 상승을 이루어내는 종목들을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살펴보신다면은 이런 급등주들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단기 투자로 접근을 한다면 이런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에 눈길을 돌려야 되고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되는 그런 종목들이 갑자기 오를 경우에 같이 잡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솔직히 손절이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이쯤 돼서 신호를 줬을 때 황금선을 깼을 때부터 비중을 줄여나가거나 했어야 되는데, 만약 한 이쯤 700포인트 위에서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 주식이 평균적으로 한 적어도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는 됐을 겁니다. 손실이 20-30%이고 여기서 만약 여기서 이 반등이 실패하고선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그 충격을 너무 크게 받는다면 지수가 이런 장대 음봉이 훨씬 큰 폭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수익률이 20-30%에서 마이너스 40%, 최악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반토막이 날 수도 있겠죠.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지만 여기서 제대로 된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호재가 없죠, 지금. 그 화이트 리스트가 만약 우리나라가 제외가 안 된다면 그러면은 그래도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지금 큰 이슈이고 미국에서 연준 이런 거는 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악재들, 눈에 보여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악재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반등을 못하고 다시 무너진다면 이 저점 다시 깨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고, 여기서 내일 무너지면 바로 이 저점 깹니다.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1%만 무너지면 바로 깨는 자리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반등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어떤 종목을 살펴보냐면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이 상한가 간 종목과 그리고 방금 전 설명드린 VI를 통해서 새로운 관련주들을 잡는 것, 예를 들어서 쌍방울 같은 거. 저도 이거 오전에 수익이 났었는데 너무 급하게 팔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매매를 했냐면 VI가 걸리고 나서, 그리고서 이 VI가 처음 걸렸을 때가 10% 보시면 여기서 VI가 이때 처음 VI가 9시 2분에 걸렸습니다. 발동 가격이 1150원. 제가 여기서 종목으로 추가를 해서 지켜보고 있다가 VI가 풀리고 나서 바로 오르지가 못했습니다. 1150원에서 이게 한번 눌리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1120원인가 거기까지 눌렸을 겁니다. 정확히 3분봉으로 봤을 때 저가가 1115원. 이걸 눌리고 나서 다시 이 1150원 VI가 걸린 가격을 돌파할 때 진입을 해서 여기 하락이 나오기 전에 매도를 했습니다. 상한가까지 갈지는 몰랐고 그냥 제가 먹을 만큼만 먹고 나왔고,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비슷하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걸렸다가 주가가 무너지면은 안 사면 되는 것이고, 다시 VI 발동 가격을 회복을 시켜준다면 말 그대로 눌림목 매매죠. 하락할 때 좀 더 1-2% 싸게 살 수는 있지만 VI 걸린 것들이 이게 하락을 하다가 하락이 안 멈추고 상승을 다 잡아먹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눌렸다가 확실히 다시 가격을 회복해줄 때
이것만큼 쉬운 매매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 그 와중에 거래대금을 보면 모나미가 정말 강했습니다. 오늘도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지만 정말 힘이 강했고, 현재 시장에서 돈이 몰리는 것은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이 꾸준하게 지금 한 달째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종목에서 단타를 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하락장에서 시장이 방향이 완전히 정해진 게 아니라서 상승으로 완전히 방향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고선 내일 대응할 종목을 고르지 않고 그냥 내일 상승하는 종목에서 종목들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상한가 같던 종목들을 분류를 해놓고 내일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